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한 주간의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재미난 키워드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전히 추운 와중에도 중간중간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두꺼운 외투를 입기에는 애매한 날들이 꽤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완연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부끄러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또 날이 추워지는 거 보니 기말고사를 치를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종강은 바라는데 시험날은 오지 않길 바라는 모순적인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한 주간에 어떤 키워드가 핫했는지 알아보며 맞아, 이런 게 핫했었지?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많이 검색했었구나 같은 생각을 하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키워드는 11월 17일 2위 독전2인데요. 독전이라 독한 전쟁의 줄임말일까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학우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독전2는 지난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독전1의 중후반과 결말 부분을 풀어낸 한국 영화 최초의 미드퀄 영화라고 합니다. 미드퀄은 전작의 시간대 안에서의 이야기를 다루는 후속작을 의미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키워드 2위는 독전2였는데요. 전작인 독전의 스토리를 모르시는 학우님들을 위해서 전작의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거대 마약 카르텔 내부에 깊숙이 숨어있는 이 선생과 그런 그의 뒤를 쫓는 마약반 형사 조진웅이 주인공인 영화인데요. 조진웅은 이 선생을 잡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우연치 않게 일어난 마약 공장 폭발로 인해 조직원 중 한 명인 류준열과 접촉하며 조진웅은 류준열을 이용해 조직 내부로 깊숙이 파고들 작전을 세웁니다. 그 와중에 조직에서 접선한 중국 조선족의 큰손, 진아림 역의 고 김주혁을 만나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약에 손을 댑니다. 진아림을 속이기 위해서 마약까지 먹었지만 결국 무사히 탈출하는데요. 의심의 끝이 없는 진아림은 결국 조진웅과 동료들이 경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 이 선생이라 칭하는 차승원의 본거지에 자신이 진아림인 척 거래를 위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총격전 이후 차승원 또한 진짜 이 선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선생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진웅은 류준열의 개 라이카에게 위치 추적기를 달아 도피한 이 선생을 찾아 나서는데요. 총격전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이 독전2가 되겠습니다. 독전1이 누적 관객 약 520만 명 정도를 기록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독전2도 공개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 1일차에 대한민국에서 1위, 일본에서는 3위와 같이 기대에 부응하는 흥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청을 한 사람들의 혹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편의 경우 2편과는 정반대로 뻔한 클리셰들을 최대한 비틀고 배제함으로써 류준열을 끝까지 속내를 알 수 없었던 미스테리한 인물로 조직농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범인에 대해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는 경찰이라는 독특한 캐릭터성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래서 설명은 다소 불친절할지라도 그런대로 신선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2편은 기존의 한국 느와르물에서 나왔던 클리셰들의 연속이었는데요. 또한 중반부 태국에서 열대우림의 배경은 CG의 티가 심하게 났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후속작임에도 불구하고 1편과 이야기 및 설정이 매우 크게 변경된 점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1편의 매력을 담당했던 설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전작을 보고 만든 후속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후속작이 아니라고 부정하자니
캐릭터와 세계관이 동일하고 설정 오류라고 보자니 1편의 설정이 그대로 이어진 것도 있었는데요. 정식 후속작인 듯 스핀오프인 듯한 애매하고 이도저도 아닌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도 독전 1을 재밌게 본 사람 중 한 명이라 독전 2의 혹평이 아쉽게 느껴지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난 11월 20일 3위를 차지했던 안치홍입니다. TMI이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같은 이름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들으니 반갑네요. 안치홍이란 이름을 잘 모르시는 학우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교내에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의 팬인 학우분들이 있으시다면 단번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선수였던 안치홍 선수의 이적 소식입니다. 2009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위로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안치홍 선수는 입단하자마자 기아의 주전 자리를 꿰차며 한국 시리즈 최연소 홈런 기록과 최연소 올스타전 MVP 및 홈런 기록,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 2회, 이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3회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는 KBO의 정상급 선수인데요. 지난 20일 하나 이글스와 최대 6년, 72억 구묘의 자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는 안치홍 영입의 이유로 타선의 강화는 물론 수비에서도 이루수와 일루수를 소화할 수 있는 우수 자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치홍 선수는 90년생으로 현재 33살입니다. 많은 경험을 겪은 베테랑 선수인데요. 젊은 선수들이 많은 한화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그 이후 40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준수한 기량을 유지했던 SSG 랜더스의 김강민 선수도 영입한 한화인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과감한 행보로 오프시즌의 중심에 섰습니다. 젊은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로 내년 한화의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난 11월 22일 2위에 올랐던 서울의 봄입니다. 확실히 요즘 이상기후가 심해지긴 했죠. 엘니뇨 현상도 심해진다고 하지만 전주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봄인 건가요? 이 작은 한반도 안에서 전주와 서울 정도의 거리에서 계절이 바뀔 정도라니 라디오 본 프로그램이 끝난 뒤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우리 방송의 캠페인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서울의 봄은 이상기후에 대한 키워드가 아닌 영화의 제목인데요. 많은 호평을 받았던 아수라의 감독이기도 한 김성수 감독의 차기작으로 12.12 군사반란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12.12 사태에 관해 설명해드리자면 1979년 12.6 사건이 일어나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승환 육군참모총장 및 계엄사령관 사이에는 사건 수사와 군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는데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 참모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12.6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여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사반란이 성공하자 신군부는 빠르게 정권을 장악하였는데요. 그렇게 전두환은 요직을 거쳐 대한민국 제11, 1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봄에서는 이 사건 속 반란군과 진압군의 공방전 이야기가 주로 다뤄질 것 같은데요. 아직 영화를 안 본 입장에서 정말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서울의 봄은 개봉 첫날 약 2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는데요. 24일 기준 네이버 영화 평점이 10점 만점에 9.39점으로 오랜만에 호평 가득한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 영화와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1시 36분. 현재 여러분은 최근에 핫한 키워드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전대인 트렌드 따라잡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손준호입니다. 11월 23일 11위에 올랐던 키워드인데요. 우리 집으로 가자의 그 준호 아닙니다. 이번 키워드의 손준호는 바로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북현대 소속으로 뛴 경험이 있는 만큼 전북현대 응원자분들께는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2021년부터 중국의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준호 선수인데 어쩐 일로 이번에 키워드에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손준호 선수가 중국에서 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되었는데요. 이후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 6월 그의 형사 구류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수사로 전환했는데요. 손준호 선수에게 적용된 비국가 공작인원 수뢰죄는 민간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요청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구체 사항을 알릴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의 정확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2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손준호에 대한 희소식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날아오길 희망한다라며 아직 정확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에 중국 정부가 나서 손준호가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왔으면 한다라고 인터뷰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법대로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무책임한 중국의 답변에 조금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손준호 선수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키워드는 11월 23일 목요일 3위 키워드 T1입니다. 게임에 관심이 없으신 학우님들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학우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T1은 SK텔레콤 CST1 주식회사 소속 대한민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입니다. 페이커가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도 유명하죠. T1은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명문팀으로 팀의 우승 족적이나 행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분에서 매우 화려한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여러 대회에서 이루어낸 우승을 비롯하여 최다, 최초, 유일무이, 전무후무 등 각종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독보적인 수상 기록을 보유한 대표적인 명문팀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번의 준우승을 기록하며 이전의 압도적인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는데요. 이번 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감동적인 서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최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당히 우승을 거머쥐며 앞으로도 다시 좋은 행보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1의 우승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 주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송. 오늘의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평을 받고 있는 영화 독전2와 한화로 이적한 안치홍 선수의 이야기, 12.12 사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서울의 봄과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손준호 선수의 이야기, 많은 준결승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한 T1의 이야기까지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6개월 넘게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손준호 선수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하구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흥미롭고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음 주에는 더 핫하고 재미있는 키워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이용희, 모니터 하명진, 진행의 저는 배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